45세의 통장 잔고가 초라하다고요? 그래서 더 늦었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부터 인생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45세는 끝난 나이가 아니라 QLD, TQQQ를 이해하고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첫 번째 현실적인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20대는 시간은 많아도 돈이 없습니다. 45세는 시간도 아직 남아있고 월급도 있고 세금 혜택도 있고 무엇보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그 차이를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유리합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버티는 사람만 불리하고 구조를 만드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45세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와서 뭘 하냐? 이미 집 대출이 있고 아이 교육비 들어가고 부모님 챙겨야 하고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데 무슨 노후 준비냐? 맞습니다. 그 말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늦었다는 말에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진짜로 늦어집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건 낮은 연봉이 아니라 늦었다는 착각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45세면 은퇴까지 보통 15년에서 20년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15년을 짧다고 느끼십니다. 그런데 투자에서는 15년이 짧지 않습니다. 특히 나스닥 100 같은 성장 자산에 매달 돈을 넣는 적립식 구조라면 15년은 인생을 뒤집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복리는 처음엔 조용합니다. 1년, 2년, 3년은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런데 7년, 8년, 10년이 지나면 그래프가 갑자기 꺾입니다. 위로 치솟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리의 힘을 과장해서 말하는 줄 아시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대부분은 복리가 얼마나 늦게 터지는지 그 함정을 모릅니다. 초반이 너무 조용해서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복리의 진짜 함정은 수익률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여기서 QLD, TQQQ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45세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하나거든요. 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남들처럼 30년, 40년 못 기다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5세는 20대보다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코어는 안정적으로, 위성은 공격적으로, 뼈대는 나스닥 100의 장기 성장에 두고 속도를 높이고 싶을 때 QLD, TQQQ를 제한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냥 미국 기술주가 좋다고 몰빵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1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멈춥니다. 100만원이 너무 크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뜯어보면 다릅니다. 연금저축펀드에 50만원, IRP에 25만원, 일반 계좌에 25만원.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금 혜택은 끝까지 챙기고 유동성과 공격성은 일반 계좌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라는 나라의 보너스를 받는 계좌입니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돈까지 다시 투자하면 그것도 복리로 굴러갑니다. 이 차이는 15년 뒤에 생각보다 엄청 크게 벌어집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안에서는 나스닥 100 ETF를 중심으로 쌓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돈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고 오래 굴려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심장이 아니라 뼈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수적이면 나스닥 100 ETF를 그대로 추가로 사시면 됩니다. 조금 더 공격적이면 QLD를 쓰시면 됩니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변동성을 견딜 멘탈과 원칙이 있다면 TQQQ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나스닥 100이 먼저고 그 다음이 QLD이고 마지막이 TQQQ입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반대로 합니다. 월급은 평범한데 계좌만 전쟁터로 만듭니다. 그러면 복리가 아니라 감정이 계좌를 지배합니다. 제가 45세가 20대보다 유리하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대는 쉽게 흥분합니다. 오르면 신나고 떨어지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산을 나쁜 타이밍에 다룹니다. 45세는 다릅니다. 이미 인생에서 여러 번 흔들려 보셨습니다. 집값도 받고 금리도 받고 경기 침체도 들었고 회사에서 버티는 게 무엇인지도 압니다. 즉 시장의 공포를 견딜 자격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월급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ETF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은 차트를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건 20대가 따라오기 어려운 무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TQQQ를 전 재산으로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전략이 아니라 충동입니다. TQQQ는 칼입니다. 잘 쓰면 시간을 압축해줍니다. 잘못 쓰면 계좌를 베어버립니다. QLD는 조금 더 현실적인 가속 페달입니다. 나스닥 100의 장기 성장성을 믿는데 일반 ETF만으로는 속도가 아쉽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TQQQ는 정말 강한 확신과 강한 원칙이 있을 때만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에 들어가는 25만원 중 전부를 TQQQ로 넣는 것이 아니라 15만원은 QLD, 10만원은 TQQQ처럼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장이 크게 밀렸을 때만 TQQQ를 쓰고 평소에는 QLD 위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레버리지를 습관적으로 쓰지 않는 겁니다. 도구로 써야지 중독처럼 쓰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나스닥 100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QLD, TQQQ까지 보냐고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45세는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20대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 하지만 45세는 똑같이 100만원을 넣더라도 일부 자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굴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가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집니다. 수익률이 커지는 만큼 하락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45세에게 필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연금 계좌는 끝까지 지키는 성벽으로 두고 일반 계좌의 일부만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락장에서 계좌 전체가 무너지는 일을 막으면서도 상승장에서 속도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5세 투자자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종목이 아니라 본인입니다. 시장이 빠지면 불안합니다. 특히 TQQQ는 하락장에서 체감이 훨씬 큽니다. 나스닥이 10% 빠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TQQQ는 훨씬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원칙 없이 들어가면 가장 싸게 사서 가장 싸게 팔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장에서 깨지는 이유는 수익률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버티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45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어 계좌는 눈 감고 자동이체 하십시오. 연금저축과 IRP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매달 나가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일반 계좌만 고민하십시오. 여기서 QLD를 얼마나 쓸지, TQQQ를 얼마나 쓸지, 혹은 아예 안 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해야 감정이 덜 흔들립니다. 숫자로도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매달 100만원, 15년, 이 구조만 꾸준히 지켜도 총 원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익이 붙고 세액공제 환급금이 붙고 그 환급금을 다시 재투자하면 복리의 속도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일반 계좌에서 QLD나 TQQQ를 너무 과하지 않게 섞어 상승 구간의 탄력을 조금 더 받는다면 자산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확정 수익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45세가 이제 와서 적금만 붙잡고 있는 것보다 나스닥 100을 중심으로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QLD, TQQQ를 통제된 비중으로 얻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이미 집 대출이 많고 애들 교육비도 들어가는데 제가 무슨 공격적인 투자를 하냐고요? 그래서 더더욱 계좌를 나눠야 합니다. 생활비 계좌, 비상금 계좌, 연금 계좌, 일반 투자 계좌, 이 4개를 분리하십시오. 비상금도 없이 TQQQ를 사는 건 투자자가 아니라 도박사입니다. 반대로 비상금이 있고 생활비가 분리돼 있고 연금 계좌는 자동이체로 굴러가고 일반 계좌만 별도로 운용한다면 그때부터 QLD, TQQQ는 무모함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저는 이 차이가 엄청 크다고 봅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 어떤 사람은 계좌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자산이 커집니다. 종목의 차이가 아니라 구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45세가 진짜 강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동기가 선명합니다. 20대는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막연합니다. 45세는 다릅니다. 왜 돈이 필요한지 압니다. 아이 때문입니다. 노후 때문입니다. 부모님 때문입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아니까 돈이 시간을 사준다는 것도 압니다. 그 절실함이 투자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만 그 절실함이 조급함으로 변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실함은 연료로만 쓰시고 운전은 원칙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정은 엔진을 켜지만 방향은 원칙이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 100만원이 가능하다면 연금저축 50만원, IRP 25만원, 일반 계좌 25만원. 이 구조를 먼저 만드십시오.
연금저축과 IRP는 나스닥 100 ETF 중심으로 두십시오. 일반 계좌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나스닥 100 ETF, QLD, TQQQ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초보라면 일반 계좌도 처음 6개월은 나스닥 100 ETF나 QLD까지만 가시는 게 좋습니다. TQQQ는 시장이 급락했을 때만 혹은 비중을 아주 작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이체를 걸어두십시오. 시장이 좋든 나쁘든 매달 들어가게 하십시오. 투자 실력보다 자동화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45세에 시작하면 늦은 게 아니라는 말,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20대보다 시간이 짧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대보다 현금 흐름이 있고 세액공제 계좌를 활용할 수 있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공포를 버티는 이유가 선명합니다. 이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여기에 나스닥 100이라는 장기 성장 엔진을 깔고 QLD, TQQQ를 무모함이 아니라 설계된 가속 페달로 붙이면 45세는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으로 부의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늦었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늦은 사람은 45세인 사람이 아니라 45세인데도 아직 구조를 안 만든 사람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가 먼저 빠져나가게 하십시오. 세금 환급금이 들어오면 소비하지 말고 다시 넣으십시오. 하락장이 오면 겁먹지 말고 내가 싸게 수량을 모으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 QLD, TQQQ를 다룰 때는 흥분하지 말고 비중으로 통제하십시오. 그 원칙만 지키면 45세는 늦은 나이가 아니라 진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오늘 통장 잔고가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잔고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 늦었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10년 뒤에도 같은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오늘 구조를 만드는 사람은 10년 뒤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인생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계좌 구조를 바꾸고 자동이체를 걸고 세액공제를 챙기고 나스닥 100을 모으고 QLD, TQQQ를 통제된 비중으로 다루는 그 반복이 인생을 바꿉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작지만 끊기지 않는 시스템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